네, 10시 20분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금통위의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시장은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LCC하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시장 분위기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원투펀치는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오전장을 관통하는 펀치 한 방부터 날려주시죠. 네, 반도체주의 반등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뭐 반도체 하면 국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또 업종이 될 텐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시장이 좋죠, 지금. 이 금통위 발표 이후에 시장이 반등을 하는데 수급도 괜찮고요. 그리고 시장의 힘도 좀 느껴지고. 근데 이 가운데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특히 SK하이닉스가 이 힘을 좀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이 중심을 좀 살펴본다라면은 우선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실현의 시기가 있었죠. 시장의 하락이 이루어지면서 7월 초까지 좋지 않은 그런 주가의 흐름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좀 달라졌습니다. 시작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도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마이크론이 반등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론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고요. 중국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가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면서 마이크론이 반등을 했고, 그러면서 당연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분위기도 좀 반전이 됐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는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부분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죠. 금년에 반도체 가격 좀 좋지 않을 것이다. 사실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은 맞죠. 2분기 실적은 반도체가 괜찮지만 3분기와 4분기까지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이 좀 더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7월로 바뀌면서 이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6월에서 7월이 되면 6월까지는 상반기죠. 7월부터는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은 하반기는 하반기 실적,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반도체는 본다라면은 22년도 실적은 좀 축소가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2분기까지 좋았고요. 3분기 컨센서스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좋은 점은 내년이 좋다라는 점. 그러니까 금년에 3분기와 4분기 가격 많이 떨어지고요. 생산량 많이 축소되고요. 근데 내년 되면 이 축소됐던 부분에 있어서의 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내년이다. 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많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진은 주가에 모두 다 반영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 1위와 3위죠. 국내 증시가 이제는 어느 정도 2300선 정도가 바닥권이다라는 게 컨센서스도 형성이 됐고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게 많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바닥을 형성하고 이제는 국내 증시 올라가는 부분과 함께 이 두 종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올라갈 때 이유를 찾아야죠. 근데 그 이유를 이제 하반기에도 됐으니까 내년 상반기로 찾아보자. 내년 초부터는 가격이 좋다라는 부분들 여기서 좀 찾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종목이 힘을 내기 때문에 이 전기전자 섹터의 수급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기전자 섹터의 수급도 좋은 모습이 있고요. 전기전자 섹터 자체가 수급이 좋다라면 국내 증시 자체의 모습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도 여실히 반영되는 모습이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이 기술주들 다른 종목들 이 조정이 나올 때 반도체는 조정 안 나오죠, 요즘에. 이런 부분들까지 내년 상반기가 기대되고 내년 상반기를 이제는 금년 하반기, 22년도 하반기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부터다. 이렇게 또 가능성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을 꿰뚫을 수 있는 펀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국제유가의 하락과 LCC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가항공이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가항공 중에서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상승폭이 상당히 좀 큽니다. 제주항공 한 7% 정도, 진에어가 한 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이 제주항공, 진에어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좋은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 국제유가입니다. 이 국제유가 WTI가 다시 $100 아래로 내려왔죠.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는 유가가 전체적으로는 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작은 경기 침체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그렇고 유럽의 경기 침체가 좀 우려된다라는 부분들이 증시에 많이 반영이 됐었는데요. 이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그러면 당연히 이 유가, 정유의 이 기름의 소비가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항공주가 뭐 유류 할증 여부가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긴 하지만 이 유가가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유가가 빠른 속도로 상승할 때 유류 할증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떨어진다라면 항공주들에 있어서는 실적적인 면에서는 매우 큰 호재이기 때문에 뭐 정유주와는 반대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공주들 그 중에서도 특히 실적의 민감도가 더 큰 저가항공이 상승폭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실적입니다. 제가 반도체도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바라보는 게 이 지금의 이후를 좀 더 많이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금년 22년도보다 반도체는 23년도 상반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이 LCC 같은 경우는 2분기보다는 3분기 또 3분기보다는 4분기 이렇게 더 미래의 실적을 좀 더 많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하반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하락한 이유는 2분기 실적 부진했습니다.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 많이 줄어들면서 실적이 좀 드라마틱하게 좀 빨리 좋아질 걸로 시장은 기대했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좀 부진하죠. 이런 모습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고 하지만 이제 3분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개선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미주와 유럽 노선에 대한 증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 있어서도 개인 자유여행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자유여행까지 이루어진다라면 실적적인 면에서는 폭발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분기 흑자 전환은 아직 물음표가 있고 3분기 흑자 전환은 좀 힘들고 4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적자폭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게 숫자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3분기다라는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서 이 제주항공과 진에어를 포함한 LCC들 오늘 반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도 항공사와 관련된 실적의 기대감이 지금 솔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 잘 연결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키워드 원투펀치였습니다.